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전북현대 FC 서울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북 팬들은 많이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을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FC 서울 팬들께서는 제 친구가 항상 물어봤던 이야기인데 언제 저희 전북 이겨봅니까? 했던 그 한을 풀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이 추락하는 팀, 망가진 팀은 아,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와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딱 안정감을 찾게 되니까 서울은 또 그렇게 잘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도 서울이 전북을 압도를 했고 전북은 사실 이렇다 할 걸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점은 뭐 전북이 좋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건 맞는데, 나아질 여지도 있고, 제 생각에는 김도영 감독님 인터뷰가 제가 인터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지도자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하고 있고 팀이 성적이 이제 흔히 말해서 꼬라박고 있는데 인터뷰를 가서 제가 기자 때 질문을 드려보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뭐 공격이 안 됐다. 공격이 안 됐는데 공격이 뭐 컴팩트하지 못했고 수비가 견고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냥 박살났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어딘지 정확히 전 못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인터뷰에서 그걸 봤어요. 홍정호, 박진섭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적합한 적절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명이 복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북 쪽에 그래도 한번 좀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새 감독이 오면 또 새로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문제점들을 좀 짚어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순서대로 할까 항상 고민을 하는 편인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전북 팬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부분이 많아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고 또 서울 팬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라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둘 다 양 팀에 할 얘기가 많은데라고 할 때는 보통 홈팀부터 하는 게 제가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북 현대부터 하고 그다음에 FC 서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북 현대는 가장 큰 문제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되어 있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거 제가 사실은 뭐 이번 시즌에 FC 서울 시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느낌도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머리는 김기동인데 몸은 작년까지 FC 서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전북 현대 선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던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개인 기량이라던가 또 우리가 잘 냈을 때 경기력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전북은 아직 머리는 그 예전에 잘할 때 전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팀 전체적으로 나를 제외하고 우리 다른 선수들하고 조합을 시켜놓으면 지금은 사실은 중위권이나 중하위권밖에 안 되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누구는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전진하는 게 두려워. 예, 그런 느낌이라서 삐그덕삐그덕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냐면 최후방 불안입니다. 저는 이게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수비진에 누가 나왔냐면 진시우, 구자룡, 김태환 세 명이 이제 쓰리백처럼 배성 쓰리백처럼 전반전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북 팬들은 저는 라이너만 봐도 속이 터지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전북한테 어울리는 센터백 조합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그 한 5년 전에 센터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북 팬들이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야, 우리 무슨 일 5년 후에 우리 무슨 일 큰일 나냐 우리?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진슈 선수는 완전 신인이죠. 예. 생초짜 신인이 서울 같은 그래도 라이벌 팀인데 센터백 주전으로 나온다. 근데 구자룡 선수는 사실 음, 어제 기량적으로도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북에서 4번 센터백이나 3번 센터백, 4번 센터백 정도. 그러니까 우리 주전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선수라고 한다 그러면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꾸준히 주전으로 나올 만한 선수는 아니라는 거를 다들 아셨을 거고, 수원 삼성 팬들한테도 물어봐도 그렇다고들 얘기하죠. 제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센터백이고, 김태현 선수도 원래 풀백이고.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하냐면, 이 세 명의 선수가 배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센터백 두 명을 세워놓으면 불안한 거죠.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빌드업할 때도 불안하니까 숫자를 하나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없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견 일리가 있는 해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숫자가 부족할 때는 하나 늘려주는 게, 그러니까 뒤가 1대1 싸움에서 불안하다 그러면 한 명 늘려주는 게 좋은 선택이잖아요. 가장 편한 선택이고, 또 주중 경기를 막 치러가면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쓸 수 있는 수죠. 그래서 우리도 경기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공격 잘 안 풀리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야, 그럴 때 그냥 공격수 하나 더 넣어버려. 그리고 앞에다 때려놓고 붙여가지고 싸움 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먹히기도 해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수비가 불안하고 볼이 잘 안 돌던데, 빌드업을 못 하던데, 그럼 수비 숫자 하나 늘리자. 볼 줄 때 볼 줄 수 있는 곳 하나 더 늘리자. 수비할 때 한 명 더 도와줄 수 있게 그냥 애초에 하나 더 늘려버리자 해서 파이브백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죠. 변형 피 그래서 김대영 감독님이 이제 변형 쓰리백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안현범이라고 하는 공격력이 좋은, 그리고 특히나 윙백에서 잘했던 선수를 배치해놓고, 수비할 땐 5명처럼 해줘, 공격할 땐 네가 많이 뛰어서 한 명 늘려주자.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평소에는 쓰리백의 그 스토퍼처럼 들어와서 서 있지만, 공격할 때는 풀백처럼도 해줘. 약간 이렇게 측면 쪽 네가 많이 써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리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숫자가 하나 부족해지는 거고, 결국에 그 다음에 혹은 최전방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비를 한 명 늘려놨을 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어차피 불안한 건데 그러면은 한 명 늘려놓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잘 보시면 엄청 불안해요. 그 전반 초반에도 그 일루첸코랑 구자룡 선수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위기를 줬고, 전반 3분 만인가 일류첸코가 수비 뒷공간 치고 들어가가지고 정민기랑 1대1을 맞이하고, 후반 초반에 2대0이었긴 했지만 구자룡 선수 패스미스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잘려가지고 조용욱 선수한테 슈팅 줄 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실점들이 계속 나오고, 세트패스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전북은 뒤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미드필더진들도 전진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미드필더 선수들은 이거 수비하다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빌드업할 때 볼이 잘 안 들어오니까 본인 발밑에, 그러니까 자꾸 뒤로 내려가서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근데 앞에 있는 송민규라든지, 제가 느끼기에 송민규라든지 티아고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야, 공이 왜 안 오냐, 야, 앞으로 좀 보내, 이게 눈에 보여요. 송민규 선수 답답해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파도가 잠깐 불러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볼이 안 도니까 이 뒤에 있는 선수들 쪽에서 볼이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이 선수들은 뒤로 내려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안현범 선수는 본인은 측면 쪽에서 공격 깊게 해주라고 하니까 여기 가 있고, 김진수 선수도 공격할 때 측면 넓게 써주고 송민규가 이 안쪽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은 올라가요. 그래서 티아고 여기 가 있고 앞에 가 있고, 송민규 선수 이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 안 되니까 막 이수빈 내려가고 한국영 선수 내려가지고 이영재 선수도 기다리다 안 오니까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따지고 보면 공격이 이렇게 돼요. 여기 6명이서 막 돌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4명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어제도 저는 이거를 또 서울이 의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반전에 임상엽 선수 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때 딱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임상엽 선수가 계속 가요. 계속. 여기 김태환 선수랑 많이 부딪혀주고 막 이쪽에서 공만 잡으면 계속 가요. 이거 뭐냐면, 저 느낀 게 뭐냐면, 임상엽 선수는 전술적인 롤을 가지고 나왔구나. 전반에 전북의 뒤를 공략해서 얘네를 위축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생각해요. 일류첸코랑
임상엽이 전방 압박을 상당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계속 압박을 주니까 골키퍼한테 가고 롱킥 유도하면 이기는 거야. 왜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다 뒤에 엉덩이가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롱킥을 유도하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여기가 유리해요. 여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숫자가 지금 7대 3이잖아. 이게 서울이 지는 게 질 수 있죠. 질 수 있는데 이길 확률이 7, 8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풀려 나와야 최소한 여기서 2명, 3명이 압박 들어올 때 이게 이렇게 해서 5명 정도가 4명이 압박 잡는다고 해도 여길 5명 정도가 1명 우위니까 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 나오고 이 선수들은 또 여기 도와줄까 말아야 되나 막 이게 어지러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전북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비는 되냐? 1대1을 자꾸 막 무너지고 실수하니까 이것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후는 벌어지고 여기는 너무 넓은 공간이 벌어지니까 서울 선수들은 편하고 전북 선수들은 야씨 우리 잡아도 줄 데가 없어.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번 풀어가지고 여기 딱 풀었어요. 어떻게 풀렸어. 근데도 거리가 다 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리 가깝게 하려고 여기 내려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되냐.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이렇게 가서 압박해버리면 좁아지거든요. 내려간다 그러면 그럼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선수들 올라가거든요. 그럼 더 좁아지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졌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FC 서울이 안 될 때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수들을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박진섭하고 홍정호 선수가 2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조금 편해져요. 이해가. 홍정호랑 박진섭 선수는 훨씬 볼 잘 돌리고 개인기량적으로 수비에서 덜 흔들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김태환을 넓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포백 밸런스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바꿔놓을 수 있고 여기도 좀 이렇게 올려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형태를 다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보다 좀 뭔가 숫자 싸움이 편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김두현 감독님이 그 인터뷰에서 수비 좀 복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독 잘못이죠. 그러니까 왜 변형 3백을 선택했어?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3명으로 늘려놔서 능사였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틀린 해답이었냐 그렇게 시도한 게 틀렸냐라고 하면 그 또 틀린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런스 깨진 문제에서 연장선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분위기 문제 또 있었잖아요. 그 김도영 감독님이 분위기를 좀 밀렸던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실수하고 자꾸 경기를 안 풀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 안 풀렸던 거.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선택은 맞았다까지는 아니고 선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전북 선수들이 내려서 축구하는데 그렇게 익숙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너무 수비를 그러니까 숫자는 내려가서 수비를 해요. 5-4-1처럼 수비를 하는데 수비하는 개개인이 그렇게 5-4-1하는 팀처럼 수비를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송민규 선수가 저는 수비를 좀 대충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그쪽에서 많이 뚫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최준 선수가 예를 들면 공을 잡습니다. 그러면 송민규 선수가 수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엔 붙어요. 근데 이렇게 뭐 주면 본인이 여기서 수비하다가 이렇게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투입되고 이 선수가 최준 선수가 올라가면서 이걸 공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수비를 안 해요.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는 송민규 선수가 이런 장면이 좀 더 많았다고 느끼는데 근데 본인도 이제 예전에 전방 압박하고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송민규 선수가. 근데 내려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 공 잡았을 때 최준이 공 잡았을 때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이 들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고 그러면 공이 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멈추겠죠, 발이. 내 거 아니잖아, 얘는. 멈추면 여기 투입되고 그러면 최준 선수는 공격이니까 여기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여기 투입되면 이 여기부터는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잡든 미드필더가 잡든 잡아야 되는데 잡으러 올라오면 한 칸 좁혀 있는 이 저기 한승규 선수가 계속 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김진수 선수도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다 공 이렇게 밀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여기 넓혀지고 얘 불려 나오고 그럼 여기 넓어지니까 한승규 선수가 드리블 돌파하든 링가드가 일로 움직이든 자꾸 이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전반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실은 좀 더 수비적으로 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수비하고 넣고 전진할 때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를 빨리 이렇게 와서 좁혀줘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못 나가게. 그러면 뒤로 나가게. 그럼 다시 수비.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많이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선수들도 다 이렇게 팀적으로 수비를 같이 해서 중앙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중앙에 들어온 다음에는 측면 쪽으로 깊은 위치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다시 뒤로 밀어낼 수 있게 계속 패스가 뒤로 밀어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미드필더 투입하고 나면은 계속 이게 측면 쪽으로 풀려 나가면서 전진하게 돼요. 계속 깊은 위치로. 그러니까 이거 제어가 안 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전술은 수비인데 다들 마인드는 공격할 때 팀인 것처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느슨한 수비가 돼서 결국에는 팀이 망가져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팀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김두현 감독님한테 약간 뭔가 제가 그 의견을 줄 수 있다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려선다고 전북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몇 경기 다 나왔잖아요. 실리적으로 경기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김두현 감독님도 스타일 자체가 전북에서 그 감독 대행하면서 할 때 보면 나름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고 잘했단 말이죠. 그거를 더 빨리 팀에 입혀서 우리 팀을 빨리 정상궤도에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정상궤도에 올려놔서 좀 몇 경기는 이기고 질수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빨리 팀을 추스려서 그냥 완성도 있는 팀을 빨리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오히려 후반기 한 8,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 잠재력이 있는 팀이니까 8, 9월까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대가리 받고 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리적으로 하겠다고 내려섰는데 결과가 계속 안 좋아요. 그게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5경기, 6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냥 공격하자. 공격 더 잘하자. 공격으로 찍어 누르자. 그냥 올해 그냥 이렇게 마음 아픈 말이지만 망한 것 같으니까 주인공 목표로 해서 생존 목표로 해서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공격하자. 내년에도 어차피 공격할 건데 이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전북의 그 밸런스가 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팀의 어떤 영입 기조 같은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전북의 선수 구성을 보면 예전에는 되게 좋은 선수들,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은 그 돈을 들여서라도 데려오겠다라고 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또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많이 데려왔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다. 상훈 선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제일 잘하는 선수,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감독 픽인가 하는 선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게 된 것 같고, 그게 뭐 김상식 감독님 체제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단 페트레스쿠 감독 때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독들이 각자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나서 보니까 얘는 난 지금 감독은 원하지 않는 선수인데 이렇게 된 느낌이 좀 있죠. 사실 보아탱 같은 경우도 뭐 그 페트레스쿠 감독 밑에서 좀 뛰던 선수였는데 전북에 와서 보니 김도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 데려와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선수들을 좀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해요. 피곤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무너진 팀에는 조금 장기적인 그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워가지고 잠깐 창문 좀 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서울 얘기를 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네요. 김지수 선수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축구 선수들은 승부욕, 승리욕,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나 어떤 투쟁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죠. 이기고 싶고 상대를 제압하고 싶고 내가 얘한테 지는 게 열이 받고 그러면 경기장에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되 더 많이 뛰고 더 열정을 보여주고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흥분하지 않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기는 거지. 어저께 솔직히 김준수 선수가 체중을 한번 걷어참으로 해서 얻어진 성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 기분이나 한번 풀었던 기분 열받은 거 푸는 거였고 그다음에 가지고 올 결과들은 너무나 뼈아팠죠. 세 골이나 더 먹었고 팬들한테는 신망을 잃는 행동이었고 욕 엄청나게 먹고 그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 행동이었고 그다음에 본인도 얻는 게 없고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또 그게 반복됐던 선수라 더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개인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이 진짜 망가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많이 뛰고 뭐 거칠게 하고 그런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축구는 잘하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경기였어요. 하여튼 김진 선수도 본인이 잘 되고 좋을 때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고 안 하죠. 경기 안 풀릴 때 주로 하죠. 그런 것처럼 전북이 빨리 좀 돌아와야 이런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또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아쉬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서울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울 얘기는 전북 얘기보다는 좀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울 김기동 감독님 감 찾으셨네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올려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잘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서울 팬들이 제가 전북 얘기하는 거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서울 선수들이 U자 빌드업을 계속하면서 이쪽을 가운데 쪽에 못 들어왔다. 근데 이번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이게 되게 잘 들어간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 공 돌리고 있다가 그냥 일루 나가면 이 선수가 압박하고 여기가 이제 별다른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 투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여기 이렇게 딱 수비가 또 요즘에는 수비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 패스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압박하러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 주려고 그러다 뺏겨버리거나 여기 주고 저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니까 여기를 압박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풀어나오지 못하고 뒤로 공을 이쪽을 보고 잡아놓으면 이게 또 백패스를 해야 되는데 백패스를 하면 여기 전방 압박 들어와요. 그러면 또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 쓰고 롱킥 나오면 이제 뺏긴 이런 형태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서울의 선수들이 좋아진 장면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전북 리뷰 송민규 선수 수비 안 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 잡고 있을 때 무리하지 않아요. 여기다 투입하지 않고 슬슬 밀고 올라오면 이 선수가 이제 따라 붙겠죠. 그럼 여기 줍니다. 그냥 미련 없이. 근데 이 선수가 수비하면서 이쪽에 잠깐 한눈 팔고 있을 때 이게 템포가 또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잡고 별 생각 안 하고 앞에 보이니까 넣어주면 이 선수가 이걸 올라가면서 공을 잡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10번 선수를 아까는 여기서 볼 잡으려고 그럴 때는 떼어내려고 그러면 막 돌파를 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여기 두 번 거친 것 때문에 훨씬 편한 위치에서 공 잡고 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선수가 쫓아오겠죠, 여기를. 하지만 여기 밀고 올라올 수 있고 이때 움직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한승규 선수는 약간 한 칸 안쪽에서 반칸 안쪽에서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서 있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측면 수비수는 한승규 잡기 위해서 이쪽에 많이 서 있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이선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한승규는 항상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줍니다. 앞쪽 측면 쪽으로 이제 중앙에서 측면 쪽으로 빠져주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해주면서 볼 여기다 투입하고 링가드가 뛰어가든 혹은 이제 여기 있는 센터백이든 미드필더든 여기를 쫓아가서 도와줄 텐데 이때 여기서 공 잡고 한승규 선수가 또 발밑에 들어온 거 잘 안 뺏기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으면 이때 항상 많이 가는 게 최준 여기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죠. 이거 때문에 페널티킥도 없고 요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투입 딱 돼가지고 최준의 공격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 한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측면, 그러니까 중앙으로 들어가서 측면 갔다가 반칸 중앙 들어가든 혹은 이 앞쪽으로 들어가든, 그러니까 이게 풀려 나오는 빌드업 방식이 서울이 잘 풀려가면서 공격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펼쳐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김기동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는 형태예요 원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최준 선수가 높은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측면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스러워요. 류재문이든 이승모든 여기 잠깐 빠져서 이렇게 형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갈 수 있게. 그러면 이것도 또 똑같아요. 여기 잡고 나면 여기 투입해가지고 이 선수 잡고 나오면 뛰는 한승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혹은 여기 잡아서 한승규 선수가 잡아놓으면서 나오게 되면 여기 거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선수 여기 잡아놓고 움직이는 선수한테 주던가, 혹은 링가드가 일로 움직이든 혹은 여기 받아주러 오든 이렇게 잡으러 나오면 이렇게 여기 움직여가지고 여기 주고 여기가 막 이제 2대1 받기 시작하고 요즘에 더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앙에 투입하는 거 한 번, 그것 때문에 많은 게 풀려가고 있고,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경기들 보시면은 예전에는 어디 줄지 보였어요. 빌드업이 안 될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이게 좀 추상적이라 가지고 말이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느낌이 이랬어요. 여기 공 잡으면 템포가 떨어지고 본인들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고 그 빌드업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말이 제가 약간 더듬거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공 잡았어요. 아까 여기 똑같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 준 다음에 이 선수가 그냥 서 있었어요. 이 4번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줄 수 있는 데가 8번 보여요. 근데 8번 줘도 문제가 뭐냐면 8번 선수한테 가더라도 여기서 이 4번이 움직여줘야 일루 아까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걸 안 해줘 버리면 이 선수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압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백패스예요. 나가는 게. 이렇게만 가면 공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속도가 살아나질 않고 답답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 4번 선수가 움직이는 거 한 번으로 해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선택지가 2개가 돼요. 혹은 3개가 돼요. 자, 투입됐다. 4번한테 줄 것 같아. 그죠? 그럼 전북 선수들이 여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까보다 편한 게 뭐냐면 리턴 패스 받을 때 이 선수가 편해. 그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도 돼. 여기 움직임 한번 해준 것 때문에 20번이 따라가게 해주면 그럼 다시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4번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여기가 계속 편하게 리턴 패스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 투입했다가 4번 선수가 올라가니까 10번이 따라갑니다. 그럼 3번이 여기 와서 여기 다 계속 편하게 받아요. 그러면 다시 4번이 넓게 벌려서 주겠죠. 패스 가야 되니까 또 따라가요. 그럼 또 여기 또 주면 돼요. 그럼 이 3번이 엄청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 이 선수도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 야, 4번만 쫓아다니니까 얘네 너무 편하게 돈다. 그래서 나중에는 3번 잡으려고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투입하고 여기 다시 주면 돼요. 그럼 이게 편해지잖아. 그러면 원했던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선택지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득점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그 마지막 호날두 득점하는 장면, 저기 누구야? 강성진 득점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번째 거의 막판에. 그거 물론 한 명 퇴장당해서 전북 선수들이 숫자가 하나 부족하긴 했는데 그 장면 잘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에 나온 장면만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 나오는 장면에서 차이가 뭐냐면 그 네 번째 골 강성진 선수 점을 딱 보면 류지문한테 투입해요. 처음 패스를 류지문한테 투입하니까 전북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때 류지문 선수에서 최준으로 나가요. 템포가 매우 좋게. 그래서 최준 선수가 아주 넓게 라인을 잡고 공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를 잡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호날두가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누굴 불러내냐면 구자룡을 불러내죠. 물론 이건 숫자가 하나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불러내고 이게 여기 투입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넓잖아요. 원래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될 애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구자룡 선수의 그 감스트 태클이 나와버렸죠. 네, 이거는 개인 기량의 문제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불러내면서 여기 전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전형적으로 나온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1대1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대1 딱 뚫리고 나니까 여기는 더 완전히 그냥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죠. 그래서 강성진이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을 그냥 여기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 투입했다 나가는 거에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게 베리에이션이 더 진짜 많아지는 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불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뛰는 선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불려 나온다고? 이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기 꼭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나올 때 얘는 돌아 나갔어 이미. 그 다음에 여기를 링가드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투입하면 돼.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가고요. 중앙하고 연계가 되겠죠. 이때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쪽에서 뭐 예를 들면 일루첸코가 갑자기 막 자릅니다. 그럼 막 쫓아가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나와요. 이게 요즘 그 장영훈 코치님 이스타 나와서 말씀드렸던 말해줬던 그 하프 스페이스의 장점인데, 여기서 공 잡으면 이 선수가 이 6번 뒤로 9번이 자르면 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열리죠. 그럼 얘가 침투할 거란 말이에요. 반대편 윙이 임상엽이나 조용욱이 들어옵니다.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선수도 다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들어오면 이게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거쳐서 나가든. 그러면 수비는 이쪽이 다 쏠려 있는데, 전북 수비는 반대편으로 전환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북 수비가 다 일로 또 다 가야 돼요. 그러면 골치가 좌우로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격 전개가 좋아진 게 이렇게 풀어나오는 거 시작부터가 좋아져서 공격이 수월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장면이 있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이 서울 선수들이 너무 편해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두 번째 골 득점 장면에서 딱 나와요. 그 링가드가 딱 그 흐름을 살려주는 패스를 딱 돌려줄 수 있었다. 류재문 선수였잖아요, 측면 쪽에.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류재문 선수가 거기서 뛰어준다는 것 자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택지를 늘려줘야 돼. 내가 이걸 띄워줘야 돼. 그래야지 이 링가드가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도 있지만 류재문이 뛰어감으로 해서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선수를 끌고 가주거든요. 압박 강도를 낮춰줄 수 있거든요. 더미런이라고들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 좋은 위치로 가야 돼요. 계속 좋은 위치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좋은 위치를 찾아서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가는 거 자체가 우리 동료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사실. 좋은 위치에 가 있다는 건 상대도 알거든요.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선수가 잡아놓고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 한번 해줌으로 해서 그 링가드를 편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물론 링가드가 거기서 센스 있게 돌려줬죠.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류첸코 공 잡아놨을 때 저는 저 새끼 왜 저기 잡아놨어?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공격수는 골대를 보고 잡아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류첸코가 완벽하게 본인 그 전북 골대를 등지고 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 새끼 내줄라 그러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한순규를 왜 다 못 잡았느냐? 일류첸코가 등을 완전히 딱 구자룡을 등지려고 잡아버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리턴 나간다. 근데 그때 사실 링가드가 있었거든요. 그 등진 일류첸코 옆에 링가드가 있었고, 링가드가 그러니까 볼이 여기 딱 투입됐잖아요. 여기서 공을 류재문이 딱 여기서 돌려주고, 이 숫자를 맞춰서 바꿔봅시다. 9번을 일류첸코라고 하고 10번은 링가드라고 해야 되는데, 링가드가 딱 공 잡고 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류재문 선수가 일류첸코 주고 딱
넣었죠. 근데 이걸 등을 여기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링가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달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슨 생각하냐면 아 링가드 주겠구나. 링가드 주고 링가드가 때리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성규는 알았던 거야. 얘가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일류첸코 여기 잡았으니까 여기 뛰어 들어가면 통짜네 싶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류첸코가 다 여기 줄 줄 알았을 때 이 옵션을 하나 늘려준 한성규가 있었고 이걸 일류첸코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은 링가드 주는 게 맞는데 여기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완벽했거든요, 사실. 되게 좋은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게 뭐냐면 선택지를 자꾸 늘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FC 서울의 공격 전개는 보였어요. 아, 쟤 잡으면 저기 주겠구나. 쟤 잡으면 저기 주겠구나. 쟤 주네. 쟤 주면 그 다음에 저기 주겠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서울의 공격 전개를 보다 보면 볼 없는 선수들이 자꾸 이제 좋은 움직임, 측면 쪽에 아까 류지문 선수 갔던 것처럼 내가 받든 안 받든 좋은 움직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선수들이 다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최준 선수 움직임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움직임을 해주다 보니까 선택지가 자꾸 두 개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광주랑 FC 서울 경기 리뷰해드리면서 저기 광주 FC가 자꾸 양자택일 상황을 건다. 여기 줄 것 같지? 한번 저기 주고 저기 줄 것 같지? 해놓고 여기 주고 이렇게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서울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아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말끔해졌고 제가 그래서 감 잡은 것 같다. 김기동 감독님하고 FC 서울이 감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장면들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게 전북한테 너무 잘 했고 전북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작정하고 내려서는 수원FC라던가 다른 그런 대구FC 내려설 때 대구FC 그런 팀들처럼 수비적으로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그런 걸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닌 상황에서 내려서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려선 것만으로는 서울의 공격 전개를 제어하기엔 사실 힘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어제는 이런 기본적인 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잘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기동 감독님이 노림수를 잘 짜왔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전북 리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임상엽하고 일류첸코는 제가 보기에 그 한승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면서 좀 체력을 떨어지면은 교체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전북의 수비진이 라이너만 보더라도 불안했잖아요. 라이너만 보더라도 이게 별로 안정적으로 볼 돌릴만한 조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를 괴롭힐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그 전반 초반부터 많이 뛰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그 전북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수비 뒤를 굉장히 단순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렸어요. 전반 초반에 최준에서 일류첸코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높이 때려주는 장면도 몇 번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 초반에 그 이승무 선수가 뺏어가지고 일류첸코 골대 맞춘 장면도 보시면 그냥 이선에 있던 이승모가 막 침투해버려요. 근데 거기도 계속 뒤를 보는 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넘겨주거든요. 사실 FC 서울이 그렇게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를 매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빈도가 높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야 너희 수비 불안하잖아. 야 전북 너희들 조금 밀고 나와서 앞에서 라인 잡으려고 그러면 너희 뒤 계속 때린다. 이거예요 사실. 너희 올라오지 마라. 뒤에 있는 애들 야 구자룡 진슈 너희 불안하지? 나오지 마. 너희 계속 뒤에 있어. 근데 앞에 있는 선수들 어때요? 나오고 싶어 하죠.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네는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자꾸 뒤 맞으니까 불안하니까 뒤로 가요. 그러면 간격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의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김기동 감독님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단순하게 뒷공간에 몇 번 때려주면서 계속 상대를 윽박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앞뒤 간격 벌리기. 앞에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너희 뒤 못 올라오잖아. 너희는 그 뒤에 가 있어. 너희 올라오고 싶으면은 이거 빌드업해서 올라오든 수비 단단하게 해서 올라와야 될 텐데 못할 걸 너희.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김기동 감독님이 그런 걸 진짜 잘해요. 김기동 감독님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축구를 되게 잘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전개 어떻게 해야 될지 공을 어떻게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선수들이 움직임을 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걸 잘 해놓지만 동시에 상대를 어떻게 괴롭혀야 될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도 전북 잘 잡을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이승무 선수 저기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막 쓸 때 있었잖아요. 공격수처럼 최전방에 투톱인데 미드필더 2명 갖다 놓고 4-4-2 써버리고
그게 뭐냐면 우리 내려서 가지고 역습하면서 상대방 전방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 넘기고 후반에 전북이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려서 반격하겠다 이런 거. 그런 큰 틀을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인 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되게 잘 짜온단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린 이런 식으로 경기 90분 운영할 거야 막 이런 거를. 근데 그걸 이번 경기에서 되게 잘 짜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적중했고 전북이 더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이제는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는 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팀의 순위가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전반, 그러니까 시즌 초반하고는 진짜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찌됐든 본인들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했지만 시간을 결국 들여서 한 두세 달 걸렸잖아요. 두세 달 걸려서 제 궤도에 올려놓은 반면 전북은 지금 물론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시간도 얼마 안 됐고 감독님 오시는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고 일단 승리를 하고 승점 쌓고 한 8, 9위든 어찌됐든 강등권 벗어나고 보자. 그러니까 일단 수비하고 역습하자. 이렇게 선택하고 지금 시즌을 김두현 감독이 초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 시즌 내내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 시즌 강원이 했듯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본인의 축구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전 두 팀 다 헤매고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서울도 헤맸고 지금의 전북도 헤매고 있는데 서울은 김기동 감독님을 믿고 김기동 감독의 축구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감을 찾은 느낌이고 김도현 감독님은 본인의 축구가 아닌 상황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전북의 선택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결과도, 과정도, 내용도, 그 다음에 경기 매너까지도 서울이 이긴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완승이었다 이렇게 총평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팬들께서는 좀 힘든 시기를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좀 전북 팬들이 더 화가 나고 많이 힘드신 이유는 여지까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중하위권 팀들은 사실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겠지? 살아날 수 있었을 거야. 있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어떤 실패를 극복한 경험들이 있는데 전북 팬들은 너무 성공의 기억이 길었고 실패의 기억들이 너무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인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오늘 동해안 더비가 있으니까 동해안 더비 끝나고 웬만하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